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인데 저는 그날 유난히 이른 예약 환자 한 분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72살 남성이셨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첫마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합니다. 건강 챙기기 시작한 뒤부터 몸이 더 무거워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몸 상태가 나빠지면 술이나 담배, 운동 부족 같은 원인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반대였습니다. 은퇴 후 건강하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걷기 시작했고 냉장고 안 음식도 거의 새로 바꿨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었고 고기 섭취는 줄였습니다. 대신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병아리콩을 거의 매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먹고 때로는 두유와 함께 갈아 마셨고 입이 심심하면 견과류까지 곁들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했다고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아직도 삼겹살에 술을 마실 때 본인은 건강식을 먹고 있다는 만족감이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밤에 다리가 자주 저리기 시작했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턱 막히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걸 전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서 건강식을 더 열심히 챙겨 먹었습니다. 병아리콩 양도 늘리고 단백질 음료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면서 길가 벤치에 한참 앉아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저는 식단을 다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금방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병아리콩뿐 아니라 바나나, 토마토, 견과류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칩니다. 몸은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만 보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몸 상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특히 노년기의 신장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며칠 무리하게 먹어도 어느 정도 스스로 정리했지만 이제는 처리 속도가 훨씬 느려져 있습니다. 몸 안에 남은 성분들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심하게 아픈 경우보다 몸이 묘하게 무겁고 붓고 피곤해지는 식으로 먼저 나타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건강식 때문에 오히려 몸 균형이 무너지는 장면을 꽤 자주 봤습니다. 특히 인터넷 건강 정보를 열심히 따라하는 분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식물성 식단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들이 전부 지금 내 몸 상태를 기준으로 설명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압 상태도 다르고 복용 중인 약도 다르고 신장 기능도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좋다고 소개된 음식이면 일단 많이 먹고 봅니다. 병아리콩도 그렇습니다. 분명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무엇과 함께 먹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더 중요한 건 특별한 음식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하게 버틸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는 분들은 대단한 비법을 찾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몸 반응을 꾸준히 관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난 뒤 몸이 붓는지, 유난히 피곤한지, 갈증이 심해지는지를 조용히 살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다만 대부분 너무 늦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왜 어떤 건강식은 노년기의 몸을 오히려 지치게 만드는지, 그리고 병아리콩처럼 흔히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도 어떤 조합에서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굉장히 가볍게 넘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조금 붓는다든지, 예전보다 손발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든지,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축 처진다든지 하는 변화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너무 흔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갑자기 망가지기보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천천히 균형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인천에서 오신 66살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식습관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국과 밥 위주로 드셨고 간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식단을 크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노년기 단백질 식단을 검색했고 그 과정에서 병아리 콩을 자주 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고기보다 부담 없고 식물성 단백질이라 속도 편하다는 설명을 믿고 거의 매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병아리 콩 샐러드, 점심에는 병아리 콩 넣은 잡곡밥, 저녁에는 두유와 견과류까지 챙겼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배도 든든했고 건강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몸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입안이 텁텁했고 손가락 마디가 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종아리가 묘하게 당기고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게 식단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먹고 있으니까 몸이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단을 하나씩 다시 확인하다가 반복되는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병아리 콩뿐 아니라 시금치, 바나나, 토마토, 견과류처럼 특정 성분이 높은 음식들이 거의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분들은 한번 건강식 루틴이 만들어지면 몇 달 동안 비슷한 식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다양한 균형을 원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하다는 이유로 특정 음식만 계속 밀어넣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건강식도 과하면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신장은 좋은 음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편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무리가 들어와도 몸이 금방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들어온 부담이 내일까지 남고 그게 반복되면 몸 안에서 점점 피로가 쌓입니다. 특히 병아리콩처럼 단백질과 미네랄 함량이 높은 식품은 조합과 빈도를 훨씬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요즘 건강정보 환경이 노년층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채식 위주 식단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정보가 누구에게나 좋은 방식처럼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혈압 상태도 다르고 복용 중인 약도 다르고 신장 기능도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편안한데 어떤 사람은 금방 붓고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식단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TV에서 좋다고 소개되면 무조건 많이 먹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노년층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건 통조림 제품입니다. 병아리콩 통조림은 간편해서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샐러드에 바로 넣을 수 있고 조리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트륨 함량이 꽤 높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있었는데도 혈압이 계속 흔들려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식단을 분석해보니 병아리콩 통조림을 거의 매일 드시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짜게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부담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혈관은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수분 균형도 쉽게 흔들리고 붓기도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싱겁게 먹는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어있는 나트륨과 가공 성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흥미로운 건 식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몸 반응이 꽤 빨리 달라지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병아리 콩 양을 줄이고 먹는 간격을 늘리고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유행처럼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식단 상담을 할 때 자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몸은 공장처럼 무한정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은
계속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한 부담이 반복되면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특별한 음식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몸이 힘들어하는 속도를 빨리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부족함보다 과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몸이 피곤할수록 더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기운이 없으면 단백질을 더 먹고, 몸이 무거우면 건강식을 더 추가하고, 검진 결과가 걱정되면 인터넷에서 좋다는 식재료를 계속 늘립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그 반대 경우를 훨씬 자주 보게 됩니다. 몸은 이미 지쳐 있는데 사람은 계속 좋은 걸 밀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 광주에서 오신 70살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젊을 때 생활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백질 식단을 챙겼습니다. 아침에는 병아리 콩과 삶은 달걀,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는 단백질 음료와 견과류를 드셨습니다. 본인은 스스로를 굉장히 건강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갈증이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자주 깨고 아침에는 몸이 퉁퉁 부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단백질 양을 더 늘렸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저는 식단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쉬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영양소 하나하나를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성분을 동시에 계산하고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미네랄 부담이 하루 종일 계속 들어오면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병아리 콩처럼 단백질과 칼륨 함량이 동시에 높은 식품은 더 그렇습니다. 건강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반복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3끼를 거의 같은 패턴으로 먹습니다. 병아리 콩, 견과류, 두유, 바나나, 채소 스무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한 식단 같지만 실제 몸 입장에서는 계속 비슷한 부담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조리 과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대전에서 혼자 생활하시던 76살 여성분은 병아리 콩을 죽처럼 만들어 거의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치아가 약해지면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를 바꾼 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편한 느낌이라 만족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소화가 느려지고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졸음이 심하게 왔고 움직이기 싫어졌습니다. 활동량이 줄면서 근육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콩을 충분히 불리지도 않았고 삶은 물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영양이 빠져나간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충분히 오래 불리고 삶은 물을 버리는 과정만으로도 몸 부담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병아리 콩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을 줄이고 먹는 간격을 늘리고 조리 방식을 바꾸자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콩만으로 배를 채우지 말고 밥과 익힌 채소를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속이 훨씬 덜 답답해졌어요. 사실 몸은 굉장히 작은 차이에도 반응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진료를 오래 하면서 건강식에도 속도가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빨리 좋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빨리 채우고 싶어 하고 영양도 한꺼번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은 아주 천천히 반응합니다. 과한 부담이 들어오면 바로 큰 통증을 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피곤함과 부종, 회복 저하 같은 형태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대부분은 심각해지기 전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 섭취 균형도 놓칩니다. 콩류 섭취는 늘었는데 수분은 충분하지 않으면 몸이 더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부종이 심한데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물 많이 마셔라 같은 단순한 조언이 넘쳐나지만 실제 몸 상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인터넷 정보 자체가 아니라 지금 내 몸 반응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 유난히 붓는지, 피곤한지, 속이 더부룩한지, 잠이 불편해지는지를 꾸준히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병아리 콩이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을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년기의 식사는 몸을 몰아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경우보다 자기 몸 속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오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건강관리란 몸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의 핵심은 좋은 음식을 찾는 능력보다 몸이 힘들어하는 순간을 빨리 알아차리는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숫자만 봅니다. 혈압 수치,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같은 결과표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몸은 검사표보다 훨씬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붓는다든지, 식사 후 몸이 지나치게 무겁다든지,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든지 하는 아주 작은 변화들 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변화가 워낙 천천히 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몸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보다 조금씩 회복이 느려지고 조금씩 피곤해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주에서 오신 74살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고 식단도 철저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고 튀긴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병아리 콩을 건강식처럼 생각해서 냉장고에 늘 삶아두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속이 더부룩했고 오후만 되면 집중이 안 되고 쉽게 지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식사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병아리콩, 견과류, 두유, 채소 위주의 식단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었고 정작 몸이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균형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단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식도 몸이 편안해야 오래 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시작하면 너무 급해집니다. 몸을 빨리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양부터 늘립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특히 신장은 그렇습니다. 계속 혈액을 걸러내고 몸 안 균형을 맞춰야 하는 기관인데 과한 부담이 반복되면 점점 지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간처럼 크게 아프지도 않고 위처럼 바로 탈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상태가 꽤 진행된 뒤에야 알아차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건강 정보에 대한 태도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식단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는 병아리 콩을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 맞는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감각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몸 상태가 좋아지는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별한 비법을 찾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 반응을 꾸준히 살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아리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불리고 양을 조절하고 부담되는 조합을 줄이면서 먹는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몸 상태를 무시한 채 무조건 많이 먹거나 특정 음식과 반복해서 섭취하면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몸은 부족함보다 과잉에 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계획할 때 늘 한 가지를 먼저 봅니다. 먹고 난 뒤 몸이 편안한가? 그 기준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속이 답답하지 않은지,
붓지 않는지, 잠이 불편하지 않은지, 다음날 몸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은 결국 특별한 음식 하나가 아니라 몸이 견딜 수 있는 리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건강을 위해 병아리콩이나 건강식 식단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음식 자체보다 몸 반응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늘 작은 힌트를 먼저 보냅니다. 다만 사람들이 너무 늦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건강관리란 몸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비법보다 중요한 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편안한 습관입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앞으로 식탁 위 선택을 조금 천천히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는지만 보지 말고 왜 먹는지, 먹고 난 뒤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몇 년 뒤 몸 상태를 꽤 크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